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전승절 행사 다음 날 각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간 시진핑 주석은 저녁에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한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한과의 조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중국 당과 중국 인민의 역사적 공조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높은 국제적 지위가 힘있게 과시됐으며 김 위원장은 또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 시 주석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深化治国理政经验交流，有力推动各自社会主义事业向前发展。 정상회담은 1시간 남짓 진행됐는데 별도로 소규모 연회도 열렸습니다. 북한 측에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비서 등이 수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곧장 북한으로 향한다면 오늘 오전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삼각공조를 세계에 과시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역대 중국 방문 가운데 가장 긴 4박 5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베이징에 체류한 시간도 54시간으로 역시 가장 길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우호 관계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여 만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9년 북한 방문 당시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 주석은 웅장한 건축물과 대형 매스게임, 그리고 열정적인 국민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时隔6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2019年6月，我对贵国进行国事访问，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미소 띤 얼굴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 주석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6년 만에 온 중국은 크게 변하고 발전했지만 세상이 달라져도 양국의 우정은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번 이 대표단 중국 동지들이 열렬히 환대하고 국진이 환대해주는 그 친선의 감정을 느끼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동지라 부르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예우도 각별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달리 김 위원장이 이동할 때는 베이징 중심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앞서 열린 열병식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의전 서열 2위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중국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 뉴스와 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며 이례적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경쟁국, 적대국인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이어갔습니다.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촉구한 겁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속을 과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지금 이곳의 시간은 오후 5시를 향하고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낮 공식 일정이 없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술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여는데 그 자리에서 언급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미 국무부에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나 코멘트를 요청을 했지만 아직 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6년 만에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에 맞서 전례 없는 단결을 보여준 지 단 하루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하도록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중 지도자가 6년 만에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오랜 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고 미국과 동맹국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북한 경제가 지탱되도록 생명줄을 제공해왔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우호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안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NPR, 그러니까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데요. 최근 러시아와 밀착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관계 복원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전승절에서 북중러 3국이 반매 연대를 과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맞서서 이거를 요청이라고 봐야 될지 압박이라고 봐야 될지 애매하긴 하지만 유럽 정상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에서는 오늘 오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 참여국 정상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해 30여 개국 대표와 백악관 스티프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로 참여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과 CNN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연료를 팔아서 1년에 11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돈을 벌어들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ould you say that putting secondary sanctions on India, the largest purchaser outside of China, they're almost equal, would you say there was no action? That cos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Russia. And I haven't done phase 2 yet or phase 3. 또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자신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 3차 시도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지난 2일 압수수색에 처음 나선 뒤 3차 시도 만에 종료된 겁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앞서 추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당 행정국 직원 5명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포렌식 등 작업을 마치면 추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힐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조지현 의원 등도 특검 소환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은 이번 압수 대상 기간을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작년 5월부터로 적시한 만큼 추 의원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을 앞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총재는 그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어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오는 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따로 만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랜 인연 때문에 인사하겠다는 것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특검의 배석 판사를 지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으로 면담과 관련해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전관 변호사가 수사 내용을 공유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특검팀은 민특검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통일교 아닌 다른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뒤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눴던 겁니다. 이 변호사가 통일교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일상적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단 겁니다. 그러면서 오랜 인연 때문에 인사 오는 것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총재를 변호하는 걸 민특검이 몰랐다고 해도 다른 수사 대상의 변호인을 만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출신으로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오광수 전 수석은 특검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닷새 만에 퇴임했는데 재임 기간 3대 특검 임명에 관여한 오 전 수석의 수임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숨진 사람 가운데 한국인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 하루 뒤 포르투갈 검찰은 한국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포르투갈인과 스위스인도 포함됐고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could have been us, but it's terrible for those involved.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장에 사건 사고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는 이번 사고는 최근 벌어진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Realizarão com celeridade as averiguações necessárias ao apuramento da causa deste acidente trágico. 사고는 현지 시간 3일 오후 6시쯤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져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푸니쿨라는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여 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르막길에서 전차를 끌어올리고 내리막길에서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케이블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항공철로 사고조사청은 잔해 분석을 마치고 현지 시간 5일 초기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유럽연합도 본부의 조기를 개항하는 등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잇따라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 라고 말을 걸면서 유괴하려 했지만 초등생이 현장을 벗어나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초등학생에게 접근해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다시 한번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된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는 해명인데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던 경찰 발표가 이틀 만에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비슷한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난 뒤에야 다시 수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에 쓰인 차량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지만 실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쥐색 소렌토여서 용의 차량 확인이 어려웠단 겁니다. 또 범행 당시 피의자들이 차에서 나오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말을 걸어 CCTV 영상만으로는 범죄 상황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신고부터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면밀히 확인했다던 발표와 달리 차량 색상과 차종만 확인하고 성급하게 유괴 시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피해 아동이 다니는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경찰 발표 이후 학부모들에게 안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도 2학년이어가지고 혼자 이제 여기서 가까운 데는 혼자서 걸어 다닐 때도 있는데 이제는 무조건 부모님이 같이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초동 대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경찰은 곧 구체적인 조치 경위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성비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지도부의 대응에 항의하면서 탈당까지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2차 가해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지도부를 규탄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도록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고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당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날 힘내자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당도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회견 직후 조국 혁신당은 피해자 요구를 수용해 외부 조사를 거쳐 가해자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감기간 편지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거로 알려졌는데 거듭된 질문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파장은 민주당으로 번졌습니다. 조국 원장의 출소날 배웅까지 갔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혁신당 강연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겁니다.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바탕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리는가. 남 얘기 다 주워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최 원장은 조국 원장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조국 원장과 함께 특별 사면됐습니다. 최 원장은 자신의 SNS에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당사자 폄하가 아니라 큰 틀에서 단합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 원장을 임명한 지 2주 만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강욱 원장은 2년 전 여성 비하적 표현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와 더불어 광폭행보를 보이던 조국 원장도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침묵했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면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는데요. 조 원장은 지난달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며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를 둘러싼 입씨름 속에 검찰개혁을 놓고도 여야 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쪽엔 초선을 모독하는 내란 세력이라는 손팻말이, 반대편엔 추미애 법사위의 조폭식 운영이란 문구가 붙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2차 충돌, 이른바 추나 2차전이 발발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나 의원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이 대신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민주당은 나 의원 징계를 요구하며 간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은 대대로 이상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겁니다.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님은 개딸들의 무슨 교주처럼 행사하면서 그 다음 오신 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창 들여보다가 또 나가세요. 추미애 위원장님은 간사 선임도 안 해주고.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검찰개혁 공청회에선 전문가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초대한 전문가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면서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여당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법조인은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이라고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면서 공수처와 특검은 왜 예외냐고 지적했습니다.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상원에 비유되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입니다. 여야의 유치한 말장난이 화두가 되는 건 의정 활동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검사와 수사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당내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모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방통위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체납해 14차례나 압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공정경제 생태계 연구 권위자라는 점을 들어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주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합의가 이뤄진 뒤 시일이 꽤 지났는데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 공식 이행 행정명령과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춰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는 게 백악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또 미국에는 없는 일본의 천연자원과 의약품은 상호 관세 0%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15%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고 행정명령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요.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도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높은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행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당국이 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박탈된 김건희 씨의 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으면 김 씨의 2급 정교사 자격 박탈이 확정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온갖 비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 파울 클랩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이론상으론 김 씨가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앞서 지난 6월 숙명여대는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며 김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엔 이 학위에 딸린 교원 자격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초 심의 절차에 들어간 시교육청은 지난달 2차례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으며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청문 주재단은 결국 숙명여대 판단대로 논문을 표절로 보고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씨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김 씨의 정교사 자격이 최종 박탈될 예정입니다.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4년여 만에 김 씨는 석박사 학위는 물론 교사 자격 역시 잃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명품 목걸이를 포함한 통일교의 선물도 특검이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된 이후 5번째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전 씨를 부른 배경에 진술에 일부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통일교 측 선물을 잃어버려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8일 특검에 처음 출석한 뒤 구속된 이후에도 전 씨는 한동안 이런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황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만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측 선물과 관련한 부분에서 진술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자신이 받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만큼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전 씨가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측 선물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최근 전 씨 딸과 처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통일교 측 선물에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8일 구속된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압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청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선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인데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청탁성 선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전달 경로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최근 이 그림에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이 대만 경매업체를 통해 한국인이 낙찰받아 다시 인사동에 있는 화랑이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그림이 오간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를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미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에 대한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선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은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정민현 특별검사본은 오늘 오후 1시에 최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배경과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제 오전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서 정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본사 관계자를 불러 인테리어와 매장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가게 출입문에 신문지가 붙어 있고 주변이 통제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타고 왔던 것으로 알려진 차량에도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3일 오전 서울 신림동에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점주 A씨가 가게로 찾아온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러고 저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러고 보니까는 핑지야 시뻘겋더라고. 피해자는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었는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모두 숨졌습니다. 점주 A씨와 대화를 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는 대화 과정에서 매장에 있는 흉기로 범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는 시인했는데 인테리어 등 사업 관련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 과정 중 자해로 다쳐 입원하면서 아직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업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진술이 있지만 현재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사건 당일 본사 관계자를 불러 인테리어와 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인테리어 관련 사진도 제출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본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 보증기간, 수리비용 관련해 생긴 갈등으로 본사 관계자는 중재를 위해 현장에 갔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사의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수일 뒤 A씨가 퇴원하면 곧바로 체포해 정식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던 신림동 흉기살인 피의자는 인테리어 등 문제로 본사와 사업상의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사는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정위는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가게를 연 시점은 2년 전쯤입니다. A씨를 알던 주민들은 범행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배달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다 사장님 좋다고 그러지. 범행 동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 전반에 걸쳐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인테리어가 문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본사 측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A씨와는 우호적인 관계였고 자신들은 A씨와 인테리어 업체 사이 생긴 다툼을 중재했을 뿐이란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023년 10월 문을 연 A씨가 지난달 29일 가게 바닥 타일이 깨진 것을 보고 인테리어 업체에 항의하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측이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처리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졌고 본사 직원은 중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과 함께 가게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설명입니다. A씨 측은 또 적자가 예상되는 메뉴를 팔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마진율이 낮을 수 있는 점을 공지하면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한낮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로 열대야는 없지만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6도, 세종 22.7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 노사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싸우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며 민주노총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노동계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자 5차 내동이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싸우더라도 만나야 한다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 외에 정부가 마련한 노사정 협의체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경사노위도 지금 저희가 조직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선정을 못하고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어요. 같이. 만나서 싸웠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대통령은 노동계도 그렇다고 기업의 편도 아닌 모두를 잘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동시에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 대통령과 대면 자리에서 노동계 핵심 현안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과 주 4.5일제 도입 등이 우선 거론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은 이어 주재한 핵심 참모들과 회의에선 제조업 제도약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경영계엔 당근을 제시하고 노동계엔 기업과 협력을 당부하며 노사 균형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조선업과 자동차 업계 등이 파업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 한국GM 등은 매년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7년 만에 파업하는 현대자동차 역시 임금과 정년 연장 입장 차이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임단협 과정의 임금 인상과 관련한 이견이 주된 요인이지 개정된 노동조합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 1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였는데 대출 갈아타기와 같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달 동안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온 금융위원회, 건의가 가장 많았던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체 없이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자금 보따리를 새로 풀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부 대출보다 금리는 0.2에서 0.5%포인트 낮추고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합니다. 대출 한도도 66% 이상 늘어나면서 기존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소상공인은 같은 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창업, 성장, 경영 애로와 같이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미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1분기 중에 개인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소득이 늘거나 신용 점수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만기 전에 빚을 상환할 때 부담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실제 비용 수준으로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비용이 1년에 최대 2,730억 원 절감될 거로 추산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인과 같이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도 개발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별점이 좀 높거나 손님이 많이 오거나 그 댓글들이 이렇게 그거를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걸 정교하게 그 책줄해내서 이분의 미래의 매출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 신용평가 모델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밖에 대출 부담으로 문을 닫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 시 은행이 대출을 일시 회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만들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하나오션은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브라질 국적의 선주사 감독관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조의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관세 영향 속에서도 현지 시장에서 17만 9천여 대를 판매하며 2달 연속 호실적을 냈습니다.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로 내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평균 5.1%에서 내년 4.4%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유통업계와 협력해 쌀 할인 지원 규모를 쌀 20kg당 3,000원에서 오는 11일부터 5,000원으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여파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아파트 법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미국의 고용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용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이어 세계 최대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도 감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미국 고용 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3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증가해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정보 업체인 ADP가 집계한 8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7월보다 5만 4천 명 늘며 전망치를 2만 명 이상 밑돌았습니다. 고용이 둔화하자 시장에선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핵심으로 불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마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 냉각을 고려해 긴축적인 금리를 중립적인 기조로 바꾸는 게 적절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브 마이런 연준 이사 후보자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our independence has already been seriously compromised by your statement. You are going to be technically an employe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board of the Federal Reserve? That's ridiculous. Look, I'm committed to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I have in the past proposed a suite of reforms to improve governance of the Federal Reserve. 월가에선 친트럼프 인사들이 연준을 장악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밀려 금리를 내리면 정책적 오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쿡 이사는 지난 2021년 미시간주 앤아버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거주 용도라고 속여 낮은 금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미 연방주택금융청이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트럼프는 쿡 이사의 혐의가 알려지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다가 지난달 25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추객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하철에서 두 남성이 내리더니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밀치고 당기는 싸움으로 번지는데 모자를 쓴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쓰러진 상대방을 재차 넘어뜨리며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 결국 피해자는 흉기에 손과 손목을 다쳤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괴정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일 밤 9시 50분쯤. 흉기를 지니고 있던 60대 A씨는 일면식도 없던 또래 B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오자 지하철에서 내려 범행을 벌였습니다. CCTV로 싸움을 목격한 지하철 부역장이 달려와 두 사람을 진정시키며 흉기를 다른 곳으로 치웠고 경찰이 출동해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흉기는 저희가 옆에 혹시 고객분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흉기에 대해서는 그 가해 상대방분한테 일단 고객분을 치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A씨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강원도에서 부산을 찾았고 지인을 만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밀수한 마약 수백억 원어치를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사고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야산에 땅을 파서 마약을 묻어서 보관하고 아파트 급수기함 등에 두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산을 파헤치자 비닐로 쌓인 물건이 드러납니다. 안에 담긴 건 다름 아닌 마약. 베트남에서 국제 택배로 몰래 들여와 숨겨둔 겁니다. 이렇게 보관하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20대 A씨 일당과 구매자 등 5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비대면 거래로 단속망을 피했습니다. 텔레그램에 판매 채널을 만들어 구매자를 찾았고 아파트 급수기함이나 스위치 뒤에 마약을 숨겨 거래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보관하고 거래한 장소만 2,000곳이 넘습니다. 야산에 있던 마약을 이제 수거해서 그 마약들을 소분해서 대면 방식의 거래 방식에서 이제 비대면 거래로 바뀌었고, 마약 투약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깝게 있는 공간, 그런 곳에 마약들을 다 숨겼고요.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유통한 마약은 70kg에 달합니다. 팔다 남은 마약만 26.6kg, 4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5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마약과 현금 20억 원, 명품 시계 등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잡지 못한 베트남 총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고 천여 명에 이르는 마약 매수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전북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전 정부가 사실상 얼어붙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기반시설 조성 작업이 새 정부 들어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청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만금에 약 6기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공항, 신항 등 주요 기반 시설도 알맞은 시기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성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정권 의지에 따라 사업 방향과 속도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거치며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다시 공항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예산이 원상 회복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기반시설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속도감을 더 높여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적어도 마스터 플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4건의 SOC에 대해서는 일괄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총리께서 답하셨습니다. 국책사업이자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의 시너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두 기관은 새만금 개발 주도권 경쟁이나 지적 다툼으로 몇 차례 갈등을 표면화한 적이 있습니다. 신임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은 배수관문 10개와 조력발전기 14개를 건설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협력 의지를 내놨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여러 차례 만나서 새만금 개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샐 틈 없는 협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면서도 사실상 34년째 현재 진행형인 새만금 사업. 앞으로 5년 뒤 이곳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지역민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6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짓기를 주제로 역대 가장 많은 72개 나라 작가가 참여해서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탁 트인 전시 공간이 전 세계에서 온 공예 작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섬세한 기술이 돋보이는 작품부터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대형 설치물까지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로 14번째 막을 올린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세상 짓기를 주제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역대 최장인 60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72개국 1,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2,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본 전시에서는 공예가 인간의 삶에서 출발해 예술로 발전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른 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공예가 가진 촉각성이라든지 그리고 작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메시지들을 조금 더 전시장에 와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로 만들었습니다. 또 태국의 현대 공예를 만날 수 있는 초대 국가전과 조계종 종종 성파 스님의 대형 한지 작품 특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비엔날레 측은 전시와 함께 다양한 공예 체험과 국제 학술 행사 등을 통해 관람객 3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공예를 선도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 공예가 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공예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일까지 청주문화제조창 1원에서 열립니다. YTN 이서호입니다. 서른여덟 살의 나이에 생애 두 번째 타격왕을 노리는 두산 양의지가 4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사이클링 히트 대기록을 눈앞에서 아쉽게 놓쳤는데요.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산 4번 타자 양의지가 2회 첫 타석에서 가볍게 2루타로 방망이에 시동을 겁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우중간으로 날아가는 깨끗한 안타. 한 점 차로 끌려가던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솔로 홈런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제 사이클링 히트까지 남은 건 3루타. 7회 내야 플라이로 물러나며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8회 두산 타선이 폭발하며 양의지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양의지는 2구째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좌중간을 꿰뚫었습니다. 누가 봐도 2루타에 만족할 타구였지만 사이클링 히트에 도전하기 위해 양의지는 3루로 내달렸습니다. 결국 공보다 한참 늦게 3루에 도착한 양의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4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38살 맏형에게 동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생애 두 번째 타격왕을 향해 달리는 양의지와 함께 두산은 갈 길 바쁜 NC를 12대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KT 장성우의 동점 솔로 홈런. 이에 맞선 LG 오지환의 동점 2점포. 홈런으로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이어가던 두 팀의 승부는 8회에 터진 문성주의 결승 만루포와 함께 선두 LG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선수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형사 범죄 수준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협회는 지난달 163명의 선수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악용 사례가 더 고도화되고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 비상식적인 악성 사례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 결과 SNS 피해는 해당 선수의 팀이 지거나 실책을 기록한 직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피해 대상도 선수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 등까지 포함됐습니다. 선수들은 또 SNS를 통한 부적절한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해 경기력 저하와 수면, 식욕 저하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도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한낮 기온도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늘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온열 질환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거치겠고요. 낮 동안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 기습적이고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6도, 청주 23.7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가뭄이 극심한 강릉은 비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영남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